안녕하세요. 토플 스피킹 스킬스 5일 완성의 인스트럭터 바비안입니다.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는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토플이라는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채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걸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강좌, 이 준비한 5강의 강좌는 과연 누가 들어야 되고 들었을 때 어떠한 수강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준비한 5강의 강좌는 어떤 식으로 쭉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스피킹의 채점 기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delivery가 있고, 두 번째는 word usage, 그리고 세 번째는 structure, 그리고 pronunci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grammar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채점 기준에 대해서 질문도 정말 많이 오고요. 그리고 5개념을 잡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딜리버리를 볼게요. 수업을 하다 보면요,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때가 제일 많아요. 선생님, 요거 그 그레이더한테 잘 말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려면 빨리 말해야 되지,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 잘 말하네, 이런 인상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말하느냐, how fast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how accurate, 얼마나 정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 말하는 속도는 절대로 말하는 데 어떤 점수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강의 강좌를 통해서 정확하게 발음하고, 그리고 어디에 억양이나 강세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쭉 입에 배어 있고 그대로만 자연스럽게 표현이 된다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겠죠. 이 딜리버리라고 하는 크라이테리아에서.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는 이 word usage가 나와 있어요. 사실상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word usage는 과연 뭐냐? 내가 답변을 할 때 어떤 식의 답변을 만드느냐, 내가 어떤 단어를 초이스 해가지고 답변을 구성하냐, 요거예요. 오케이? 내가 쓰는 단어 같은 경우가 너무나 어떤 슬랭 term이거나 혹은 여기에서 에카데믹하지 않은 말들, 오케이? 혹은 너무나 이제 수준이 약간 좀 낮다라고 평가가 되는 그런 어떠한 낱말들을 자주 이렇게 써주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평가가 덜해지겠죠. 왜냐면 스피킹이라고 하는 거는, 토플 스피킹은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더 에카데믹하고 그 상황에 맞는 proper한 어떤 단어들을 써주는 게 그레이더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구조예요. 구조는 딱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내가 말을 할 때 왔다 갔다 우왕좌왕거리면 안 돼요. 오케이?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내가 말하는 틀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organize가 되어 있다.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내가 듣는 이로 하여금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자, 할 말 많은 부분이 나왔네요. 요거 pronunciation입니다. 정말 제일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감이 없어요. pronunciation에 대해서. 자, 기본이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발음 면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좀 더 발음이 Americanized 돼 있다라고 해가지고 좀 더 미국화돼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점수를 뭐 엑스트라 포인트를 더 가져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정말 쉽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Hey, you're wrong. 자, WRONG라고 하는 건 wrong이죠. 네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전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you're long 이렇게 말했어요. long은 뭐죠? long은 L-O-N-G, 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wrong 이걸 말해야 되는데 long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개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어요. 내가 지금 발음 하나를 잘못함으로써 메시지가 아예 다르게, 내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전달이 된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pronunciation이, 발음이 정확한 점수가 안 나가는데, 오케이?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메시지만 충분히 전달이 된다면 잘한다라고 해가지고 엑스트라 포인트가 더 가고, 좀 더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점수가 덜 가고,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pronunciation은 본인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여기 발음의 억양이나 강세 같은 경우만 조심해 주시면 되고, 항상 이 메시지 전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부드럽게 전달을 하느냐, 여기에다가.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요 그래머. 자, 요 그래머는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문법에 맞춰가지고 말할 때 시간이 좀 여유가 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정돈된 어떤 그런 말하기를 하면 좀 쉬워지는데 토플 스피킹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뜨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생각을 표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15초 혹은 30초, 20초 이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 시간 동안에 본인의 생각을 쭉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답변을 녹음하는 시간이 오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작은 그래머 실수 같은 경우는 합니다. 자, minor 실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가 has라고 말해야 되는데 have라고 말했어요. 말하면서 그거를 수정하려고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건 옳지 않아요. 오케이? 내가 여기에서 쭉 그런 minor 실수 같은 경우는 가볍게 한번 범했으면 쿨하게 잊어버리시고 쭉 들어가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포커스를 주셔야 돼요. 물론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게 확실하게 여기에서 트레이닝하는 게 이번 강좌의 목표이긴 하지만 혹시나 실제 상황에서 그러한 마이너 실수가 잡히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레이더 같은 경우가 아 이게 실력이 아니고 실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서 절대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스피킹 채점 기준에 대해서 봤는데요. 자, 지금 제가 준비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수강 효과인데요. 우리 한 학생 현장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이 학생이 처음 저한테 왔을 때 데이 1에서 이 학생이 쭉 답변을 했던 것들을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학생이 한 달 동안의 수업을 쭉 들어가면서 그 과정상에서 녹음했던 답변 같은 경우를 이 after에다가 제가 쭉 여기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과연 before에서의 문제점은 뭐고 after에서의 어떤 잘 돼 있는 점은 뭔지 가볍게 우리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before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think playing soccer is a good idea. I think playing soccer would give me a meet with a lot of people. 자, 어떻습니까? 많은 이 강좌를 보고 있는 사람이 웃었을 텐데 이게 데이 1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녹음을 했을 때 대부분 나오는 어떤 그런 답변의 퀄리티예요. 내가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떤 말을 꺼내야 될지도 모르고 준비 시간 동안에 뭘 말하지? 생각만 하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당연히 답변 속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하나도 안 들어있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경우는 너무나 퍼스하고 중지, hesitation, 주춤거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나머지 그레이더가 도무지 너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 오케이, 이러한 리액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학생이 이 앞으로 우리가 쭉 가게 될 5강의 강좌를 한번 듣고 나서 그 열심히 노력을 한 다음에 그 발전 과정 같은 경우를 겪고 답변을 녹음했을 때 퀄리티를 여기에다가 애프터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요거를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잘 돼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after 같은 경우 한번 먼저 보도록 하시죠. In my case, I would suggest playing soccer to the high school students. There are two following reasons for this. First of all, they can play with a lot of people. To be more specific, playing soccer gives them a chance to socialize with others and broaden their relationship. Second, playing soccer is a good way to relieve their stress.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차이점을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이 학생의 변화된 점은 뭐냐면 토플 스피킹에서 문제가 떴을 때 본인이 어떤 표현을 쭉 전개를 할까에 대해서 미리 머릿속에 서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5강의 학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모든 문제의 경우의 수를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표현을 여기에서 일정 표현을 배워본 다음에 문제가 뜨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밥있으면 이런 표현 적용시키라 그랬지? 해가지고 간단하게 시험장에 적용을 시키고 쭉 부드럽게 전개를 쭉 해나가는 것들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수업이 필요한가? 그리고 누가 이 수업을 여기에서 들어야지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토플을 지금 시작을 안 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할게요.
본인의 생각을 정말 뚜렷하게 표현으로 정리를 못하고 발음이나 억양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문제를 좀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 중에서도 생각을 좀 표현으로 옮길 때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혹은 너무나 짧은 표현들만 쓰고 본인이 쭉 내뱉는 표현 같은 경우가 애캐데믹하지 않거나 혹은 위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잦은 어떤 발음이나 억양의 이슈가 있어서 학원을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의 피드백을 항상 여기에서 어떤 이런 거 이슈에 관련된 피드백을 받는 사람들은 꼭 이 강좌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강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데이 1부터 데이 5까지 쭉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 건데 간단하게 여기에 있는 뭐 money, people, stress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볼 표현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표현들에 대해서 각각의 skills 같은 경우가 들어가서 아주 세부적으로 우리가 쭉 한번 배워보고 또 연습까지 같이 커버할 겁니다. 자, 학습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이제 3 steps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많이 토플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를 띄워주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핵심 표현 같은 경우를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볼 때하고 그리고 들을 때 그리고 말할 때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말해야지 효과적인 딜리버리를 여기서 거둘 수 있는가. 오케이? 그리고 정확한 발음과 억양 이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보고 듣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3에서는 실제로 빈출도가 높은 실전 문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배웠던 표현 같은 경우를 전부 다 적용시키고 깔끔하게 우리가 끝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강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건 요래요. 본인이 표현을 여기에서 어떤 학원이건 어떤 강사에게 배웠더건 중요한 건 현실적이고 입에 잘 붙는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꼭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너무 이질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보기에는 정말 여기에서 organized 돼 있고 정말 시스테매틱한 표현이다. 하지만 내 입엔 잘 안 붙는다. 요건 좀 문제가 있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 영어뿐만 아니라 일상 영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제가 전부 다 구성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표현을 여기에서 익히는 데는 본인 한번 배웠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내 입에 셋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세 번째, 메시지 전달 시 어려움을 겪게 하는 단어의 발음과 억양을 정확히 교정해 줍니다. 오케이? 표현을 배우기도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우리가 쭉 그것들을 전부 다 뜯어가지고 세부적으로 이게 정확한 발음, 정확한 억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토플 학습의 준비와 그리고 대비를 한꺼번에 해결한다 그랬는데 제가 준비한 이 5강의 강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토플 메인 강좌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까지 같이 끝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5강의 학습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원활하게 표현을 쭉 내뱉을 수 있고 그리고 목표한 점수를 바로 얻어내게끔 그렇게 우리가 쭉 배워보고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 여러분들 전부 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메인 강좌를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